생기부 같은 게 뭡니까? 얘가 우리 학과에 필요한 과목을 개설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등학교나 자기 지역에 피하지 않고 들었나? 이거 무조건 확인합니다. 또 들었던 애들 중에서 성취도 차이는 어떻게 나지? 무조건 확인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거 정량평가로 산정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평가로 다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수치도 제공을 해요, 고등학교가. 그 다음에 수능, 야 입학처야 우리 학과에 지원한 애들은 정시라 하더라도 그냥 전체 성적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관련된 과목 있잖아. 우리가 미공시했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있잖아. 그거 환산식에서 가산 좀 줘가지고 산정한 상태로 우리한테 보내. 이런 식이. 이제 이수권장 과목, 전공핵심 과목 이런 것들을 공시하지 않는 대학교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이런 거 전문성 안 따지고 우리는 전인적 인재를 뽑겠다라고 안내하는 일부 학원강사가 있긴 합니다. 미공시하는 것은 공시했다가 피드백으로 더 귀찮아질까봐 또는 게을러서 또는 교수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입학처장이 생각이 달랐거나 뭐 여러 가지 내부 사정에 의해서 공시되지 않는 거지 절대 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추후 공시하기로 방침한 대학이 있고 우리는 그런 거 공시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확정한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다리라고 했죠. 이거 확인하고 수강 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학교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미공시 대학 방침은 다른 내부적인 이유일 뿐이지 정말로 자기 전공에 대해서 전공 적합성을 따지지 않겠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전공이랑 안 맞아? 그럼 넌 안 돼. 이거 똑같습니다. 같은 강도 똑같아요. 일단 통합 수능이죠. 내신 5등급제예요. 이제 우리가 대학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통합 수능이에요. 그럼 얘의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과탐, 사탐 다 통합돼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출제를 못해요. 과탐은 문과도 풀어야 되고 사탐은 이과도 풀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변별력이 더 망가지는 거죠. 이걸 만약에 그럴 리가 있나요? 난이도를 높이겠죠. 문과가 과탐을 보든 말든 과탐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난이도를 이과가 사탐을 풀든 말든 사탐의 난이도를 높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상호 교차 지원 때문에 정시판이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교차 지원을 대학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여기서는 뭐 깊게 설명할 건 아니고 지금 들으시는 분이 고3 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교차 지원 대학이 싫어한다는 거 명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신 5등급제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맨 처음에 알게 되셨을 때 어땠어요? 내신 5등급제 도대체 이걸 뭘 하겠다는 거지? 하지만 여기에 맹점이 있죠. 내신 5등급제 등급만 공개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원점수, 평균점수 다 대학들한테 생계비 기재된 상태로 전달이 됩니다. 어쨌든 그걸 가지고 수치적으로 산정해서 정량평가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정성평가에서만 이걸 보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상태의 정량평가로 요거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성평가로 우리는 이걸 파악하겠다. 이게 대학들의 입장인 거예요. 볼까요? 생기부 같은 게 뭡니까? 얘가 우리 학과에 필요한 과목을 개설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등학교나 자기 지역에 피하지 않고 들었나? 이거 무조건 확인합니다. 또 들었던 애들 중에서 성취도 차이는 어떻게 나지? 무조건 확인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거 정량평가로 산정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정성평가로 다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수치도 제공을 해요, 고등학교가. 그 다음에 수능, 야 입학처야 우리 학과에 지원한 애들은 정시라 하더라도 그냥 전체 성적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관련된 과목 있잖아. 우리가 미공시했다 하더라도 우린 내부적으로 있잖아? 그거 환산식에서 가산 좀 줘가지고 산정한 상태로 우리한테 보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공시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알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고 이제 입시 분석가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예측을 해서 제공을 하고 돈을 받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미공시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런 계열로 가고 싶은데 대학교를 지금 수강 신청 깔려있는 메뉴판 중에 어떤 걸 수강 신청이라고 지도해야 되지? 라고 할 때 미공시 대학 경우에는 입시 분석하는 사람들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이 직접 판단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입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뿐이지 어떤 학과를 전공하고 사회에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누구보다 많이 경험을 하셨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랑 상담해도 괜찮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죠. 하지만 이제 사교육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주로 하는 그 매출 영역이나 과목들 여기에 아무래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왜곡이 되죠. 그래서 이거 엄포니까 미공시된 정보라도 어떻게든 파악을 해야 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생각이 입시 전문가 못지 않다. 그 다음에 정 불안하시면 담임쌤이랑 상담을 하거나 관련된 과목 수강 신청 후보지에 있는 그 과목들의 선생님이랑 상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담임쌤이라면 진로 상담이 아예 있고요. 수강 신청 기간에 관련 과목 선생님한테 특별히 상담 요청하는 게 부끄럽다면 과목 선생님이 퇴근 시간에 이제 가방 들고 주차장에 이제 퇴근하시려고 걸어갈 때 그냥 옆에 따라가면서 이것저것 물어봐도 다 대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 이거 빼면 안 돼요. 들러붙어야 돼요.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건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들이 다 공감대를 갖고 있죠. 문과 보내는 경우는 애가 문과 스타일에서 문과를 보내는 거지 솔직히 이과가 취업하기 훨씬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게 사실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약간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얘가 취업을 해서 경쟁력 있는 분야로 진출하고 말고는 사실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전 입시 강사니까. 제 관심사는 대학에 지원할 때예요. 지금
구조조정을 지금 박근혜 말기부터 모든 대통령이 하고 있죠.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들은 뭐 이렇게 정원을 높게 가져? 깎어. 그 다음에 뭐 지방대 같은 경우는 아예 폐학까지 시켜버리죠.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 똑같은 비율을 줄이지 않았어요. 문과 더 많이 줄였습니다. 이과는 조금 줄이고 지금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보다 훨씬 더 문과 정원이 적어요. 문과에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문과 관련된 학과, 각 학과에 지원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학과의 정원이 적기 때문에 이과보다 변수가 되게 크고 정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즉 지원할 때 학종이든 정시든 논술이든 지원할 때 선택의 폭이 이과가 훨씬 높다. 그런데 이거를 확실히 단돌이 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모든 학생이 이과 가면 성공하냐? 그건 아니죠. 이과로 더 많은 학생이 갔기 때문에 또 경쟁이 또 그만큼 치열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의해서 결정을 하셔라. 근데 위에서 설명들은 내용대로 결정하려고 해도 우리 애는 원하는 게 없다 아직. 생각이 없다. 어려서. 나 역시 애가 원하면 됐지 뭐 어느 분야로 어느 계열로 갈지 뭐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 게 없다. 할 경우에만 이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3 때는 생기겠죠. 그럼 희망하는 진로 영역이 그때 선택의 폭이 이과가 조금 더 높다. 참고로 저는 이과로 권하는 편입니다. 생각이 없다고 했을 때. 하지만 생각이 있다면 무지 성적으로 가서 쓸데없이 큰 경쟁에 맞닥뜨리는 것보다 자기한테 맞는 걸로 여기 갔을 때 성공률이 더 높은 건 그건 확실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계열 선택을 할 때 흥미나 적성을 기준으로 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너 진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 것보다 나는 네가 행복하게 대학생활을 하면 좋겠어 라고 자녀들을 지도하시고 자녀들 역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뚜렷한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대학만 가면 되지라는 수험생도 요즘에 많지만 반대로 우리 때보다는 뚜렷하게 나는 이 공부하고 싶어. 그것이 뭐 그거 나와서 밥 먹고 살겠니? 이런 말을 들어도 상관없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거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그죠? 요거를 좀 더 정밀하게 표준화하고 싶습니다. 저는 흥미적성은 이 세 가지로 따로 나눠서 따져봐야 돼요. 애가 저 흥미 있어요. 애가 저 이쪽 적성인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이 셋 중에 어떤 건지 상담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첫째는 잘하는 겁니다. 적성이 어디냐. 그런데 점수 높은 거 여기 또 있죠. 잘하는 게 점수 높은 거 아니에요? 이게 큰 오해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점수 높은 거는 얘가 그 학문을 할 때 재미있고 대학에서도 전공하고 싶고 공부를 할 때 편안함과 자유로움이 있고 하는 거랑 상관없이 타고난 성실성으로 재미있든 재미없든 해야 되는 건 무조건 나간다. 이런 수험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을 잘 보죠. 요게 점수 높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때나 고1 때까지는 통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게 안 되는 애가 고3 때 이 점수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점은 제가 지금 박아두고 싶고. 그럼 잘하는 건 뭐냐? 잘하는 애들 중에서 점수까지 높은 애도 있고 잘하지만 점수는 낮은 애들이 있어요. 그게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공부할 때 그 과목에 대해서 자유로움과 행복함과 내 머리가 스마트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편하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과목을 잘하는 건데 꼼꼼하게 시험 준비를 못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고2, 3 단계 올라가면서 무조건 성적이 오릅니다. 이런 애들은. 만약에 성적이 안 오른다 이런 애들이 그럼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죠. 얘들을 역전해요. 고3 때. 그 다음에 얘들은 그 과목의 세특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최대한 잘 써주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발휘하지 못한 잠재력이나 수업 중 태도나 수행평가를 만들어 올 때 동원한 정보 소스나 이런 것들이 자기 눈에 안 보였는데 지원해서 써주진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얘들은 세특이 무조건 잘 빠져요. 그러니까 얘들보다 활용할 수 있는 전형 개수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구별하셔야 되고 이게 개념이 구별됐으면 자녀랑 대화를 통해서 또는 자녀 공부하는 거를 관찰하신 걸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한테 너는 이거야, 넌 이거야 라고 이제 제안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나쁜 게 이거죠. 하고 싶은 거.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애가 이게 아니에요. 점수도 못 맞고 그 관련 과목 할 때 편안함도 못 느끼면서 그 과목하고 관련 대학교 나온 애들이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거야. 경영학이 뭔지도 모르고 수학을 못하면서 경영학은 수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 정성평가에서도 경영학에 관련돼서 편안함을 느끼거나 자유로움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경영학과 나오면은 기업 회장 되는 줄 알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거인 경우가 있어요. 요게를 뚜렷하게 나눈 상태에서 이번 3개월 뒤에 바로 학교에서 안내식전 나오고 진로 상담 들어가고 막 정신없이 부모님 뭐 받아와라 막 한 다음에 여름에 최종 수강 신청을 하거든요. 그때 수강 신청 결과대로 고2 전체 커리큘럼이 픽스가 돼버려요. 그때 일단 잘하는 게 기반이 돼야 됩니다. 잘하는 거를 수강 신청하고 그 다음에 점수 바뀝니다. 고1 때 점수 때 고1, 고2, 고3 꾸준히 못하고 고1, 고2, 고3 꾸준히 잘하는 애가 오히려 소수예요. 한참 그럴 나이 때문에 성적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다양하게 수강 신청할 수 있게 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좁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수들이 생기부를 볼 때도 얘가 처음부터 한 가지만 갖고 오는 걸 안 좋아해요. 고1 때 이거 관심 갖다가 점점점 고2, 고3 올라가면서 우리 전공 관련된 부분으로 수렴됐네?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생기부 스토리텔링인데 나중에 이제 생기부 꾸리기 영상 할 때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거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으니까 하고 싶은 거 쓰게 하시고 안에서 점수 높은 것만 추려서 정확히 말하면 여태까지 내가 점수가 꽤 나왔으니 고3 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대입 점수가 높게 나올 것 같은 거로 좁히는 겁니다. 요 안에서 좁히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딴 걸 끌어다 쓰는 게 아닙니다. 요렇게 해서 고2 때 수강 신청하면
요걸로 고3 또 1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게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는 고2 마찬가지고 하고 싶은 것과 점수 높은 것이 차이가 나는 건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점수 높은 거는 여기서 넓혀놨던 것 중 점수 높은 거를 고르라는 거지. 고1 때 전혀 수강 청하지 않았던 전혀 상반된 영역에서 끌고 오라는 뜻이야. 절대 아닙니까? 스토리텔링 깨져버려요. 그러면 그거 꼭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점수 높은 것만 골라서 계열을 선택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고3 때 경쟁력이 딸려요. 안 되고 그 다음에 고1 때 했다가 나 내 적성인 줄 알고 했는데 막상 성적이 안 나오네? 안 되겠다. 나 바꿔야지 라는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생기부를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가 우리 전공을 향해서 달려온 애가 아니야.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 학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과나 정시에서도 비교과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신 5등급제 때문에. 따라서 모든 전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따라서 단기적으로 몇 점 올릴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하지만 내가 고3 때 쓸 전형의 카드, 내가 경쟁력 있게, 현실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개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이거 단돌이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흥미, 적성 위주로 계열을 선택하고 수강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는 그 항목의 그 단원의 맨 마지막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열을 선택한다는 것은 향후 2년간 내가 견뎌야 될 고통의 공부는 고통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점수를 따야 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의 모양과 크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계열을 선택하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이 수학할 때의 고통과 영어할 때의 고통의 종류가 달라요. 맞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공부를 예로 들어도 단어 외울 때의 고통과 독해 속도를 높이는 데의 고통의 종류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용되는 뇌의 영역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계열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종류의 고통의 양과 크기가 커지느냐. 그거를 알고 지원을 해야 돼요. 일단 고통의 모양에 대해서는 계열을 선택하게 되면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가지고 어떤 과목이 나한테 중요하고 어떤 과목을 피할 수 없이 수강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답이 나오죠. 그러면 그 과목들을 그만큼 어렵고 난이도 있게는 아니지만 중학교 때도 겉핥식으로 다 확인은 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때의 내 경험 기반으로 했을 때 내가 그런 종류의 고통이 익숙한가? 이거 반드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통의 크기가 내 집중력, 의지력 이거는 중학교 때 경험을 하지 마세요. 과거 아닙니다.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 나이도 들었고 학년도 올라왔으니까 내가 어떤 집중력을 만들고 어떤 의지를 할지 각오 정도는 세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각오에 맞춰서 내가 이 크기를 감당 가능한가? 요걸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요건 좀 달라요. 감당 가능한가는 자기 능력을 가지고 감당 가능한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위해서 이 크기를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 외에 내가 평상시 좋아하고 관심 있던 공부 외의 취미들을 얼마나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걸 기준으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해놓으면 이제 드디어 큰 내용은 끝났고 이제 계열 선택을 언제 하고 어떤 절차대로 해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는지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 건데 제가 자꾸 중간에 끊죠. 이거 절대 제가 영상 여러 개로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상이 너무 길면 유튜브에서는 잘 노출을 안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재생 목록으로 하나로 묶어서 만약에 다 봐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꺼번에 편하게 연속 재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